지난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여름홍수로 중국의 샨샤댐, 삼엽댐이 곧 붕괴할 거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붕괴한 샨샤댐의 물이 관우가 관할을 했었던 의주와 형주를 덮치고 동정호에 이른 후 무한, 구강, 남경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간 시뮬레이션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죠. 관련 유튜브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수억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림TV는 샨샤댐 붕괴와 그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2의 샨샤댐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엄청난 규모인 4개 댐을 알아보겠습니다. 샨샤댐의 약 1000km 상류부터 만리장성처럼 늘어서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샨샤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댐은 각각 세계 랭킹 2위, 3위, 6위, 9위의 규모입니다. 먼저 과거 영상에서 팩트체크한 샨샤댐의 안전도와 구조, 댐의 평상시 관리와 홍수 대응 방법을 환기하겠습니다. 구글어스 위성 지도는 평면 지도보다 입체감과 사실감이 뛰어나죠. 위성에서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퍼즐처럼 모은 후 보정을 거쳐 제작합니다. 둥근 지구의 특성상 보정을 해도 굴절 현상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겠죠. 전 세계의 데이터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니 매번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2월 기준의 정상적인 모습의 댐이 2020년 7월처럼 어떤 시기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으로 합성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필 홍수 시기인 7월 기준 올린 사진이 최악의 합성인데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올린 12월 유성 사진은 미끈하지요.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사진 중 실제 홍수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7월에 노출된 사진이 아니고 12월에 노출된 사진입니다. 실시간 유성 지도가 아니므로 합성 제작 기간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다양한 지도를 일상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라면 웃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샨샤댐 붕괴설의 불쏘시개는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대중국 심리전 요원들의 활약과 그들에게 꾸준히 오염된 편견의 결과라 봐야 할 겁니다. 한림TV 분석 결과 당시 떠돌았던 온갖 설은 공영방송 보도와 전문가 인터뷰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댐 관리의 기본 용어인 상시, 만수위와 홍수위, 홍수 조절 용량조차 구분하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발전기도 돌리고 대형 배도 운항하기 위해 싼샤댐이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는 최고 수위는 175m인데요. 댐이 곧 넘칠 거라며 호들갑을 떨던 시기의 최고 수위는 2020년 8월 22일에 167.8m입니다. 홍수기에 허용되는 최고 높이인 180.4m는 차치하고 평상시 기준선인 상시 만수위에도 무려 7.2m나 여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릎 깊이의 도랑에 들어가 익사를 걱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엉터리 영상에 노출된 사람은 수억 명으로 추정되지만 한림TV의 분석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시리즈 전체 고작 7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견이 더 강화되었겠죠. 그렇다 보니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샨샤댐 자체와 장강 하구에 있다는 핵발전소의 안전도에 관한 내용은 이전 한림 영상으로 넘기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샨샤댐의 안전은 댐 자체의 요인과 함께 유사시 홍수를 분산 지연하는 상류댐의 존재 여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만리장성도 초라하게 보일 정도의 규모라는 샨샤댐을 지키는 거대한 4개의 사천왕댐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장강은 탕구라 산맥의 최고봉인 빙하지대부터 하구인 상하이까지 6,300km나 됩니다. 길이도 엄청나지만 지형 기후가 급변하다 보니 6구간으로 나눈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해발 4,500m 이상을 흐르는 첫 구간은 타타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당태종의 양녀인 문성공주가 라싸로 시집가던 길에 1년간 머물렀던 옥수까지인데요. 시내 동쪽 외곽에 있는 통천하 대교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813km의 이 구간은 하늘로 통하는 강이라는 의미의 통천하인데요. 고산병이 걸릴 수 있는 3,500m 이상입니다. 세 번째 구간이 장강 대협곡 지대를 상징하는 금사강입니다. 대부분 티베트 문화권에 속하고 워낙 험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통천하대교가 있는 옥수의 직문달에서 사천문지 입구인 의빙까지 약 2,300km입니다. 해발 고도가 3,500m에서 거의 250m까지 급락하죠. 이 구간을 4등분했을 때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판즈와 하류의 사천왕댐을 건설했습니다. 장강 수계도를 보면 댐이 왜 이곳에 건설되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장강 최대 지류인 아롱강, 야롱강이 합선 그 이후 구간에 건설했습니다. 그럼 상류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전세계 공동 6위 중국 4위인 우둥더 한자로 오동덕댐입니다. 소양강댐이 200메가와트인데 우둥더는 1200메가와트이니까 51배 크기죠. 지금 소개해드린 설비 용량 랭킹은 2024년 6월 6일 기준입니다. 보통 세계 7위로 소개되는데 베네수엘라 구리댐의 설비 용량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동 순위로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목할 대목은 첫 가동 시점이 샨샤댐 붕괴설이 본격화된 시기인 2020년 6월 29일이라는 점인데요. 완전 가동 시점은 다음해 6월 16일입니다. 두 번째 댐은 약 180km 하류의 바이어탄, 백학탄 댐입니다. 토목공학적으로 최고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 만에 완공의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요인이 AI 기술을 접목한 결과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비 용량은 16,000메가와트로 세계 순위와 중국 순위 모두 2위입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샨샤댐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댐인데 2021년 4월 3일부터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 설비 완전 가동 시점은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약 200km 더 내려가 건설한 세 번째 댐은 시로도 게락도 댐입니다. 13,860메가와트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프 댐과 함께 공동 세계 3위이자 중국 3위입니다. 이타이프 댐은 샨샤댐 등이 건설되기 전까지 부동의 세계 1위였죠. 사천왕의 마지막 댐은 약 150km 하류의 샹자바 향가파 댐입니다. 7,750메가와트로 규모가 가장 작지요. 세계 9위, 중국 내 5위입니다. 이곳에서 금사강을 따라 33km 내려가면 사천 분지에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전략 요충지인 성도 평원을 적시고 남진한 민강 합수 지점이 의빈인데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나 다산 정약용의 생가토와 비교할 수 있겠네요. 4대 댐 외에 주변에 있는 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금사강 호도엽 하류에 4.2기가와트인 11위 룽판,
판즈와 상류에 3기가와트 16이 관인N이 있습니다. 판즈와 동쪽 외곽에서 합수하는 아론강도 보겠습니다. 13위 진핑 1호는 3.6기가와트, 8위 진핑 2호 4.8기가와트, 14위 알탄 3.3기가와트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대도화를 품고 있는 민강 역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장강수계에 건설된 주요댐의 발전 시설 용량은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체를 합쳐도 비교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입니다. 중국 8대 명주인 오량액의 본고장 의빈을 출발해 사천문지 남단을 감싸고 의창에 이른 네 번째 구간을 청강이라고 합니다. 1040km인데요. 북쪽 진령산맥에서 발원해 사천문지를 관통하는 가릉강과 남쪽 귀주성 협곡을 통해 북류한 오강이 중간에 합류합니다. 이것은 샨샤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청해성, 티베트 자치구, 운남성, 사천성 외에도 귀주성과 호북성, 그리고 감숙성과 섬서성의 일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샨샤댐이 위치한 곳은 이 모든 강줄기가 모인 천강의 종착점인 의창 40km 상류에 있습니다. 샨샤댐이 왜 압도적 세계 1위의 발전 설비 용량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22,500메가와트입니다. 22.5기가와트입니다.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가 시와우 조력발전소라고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양강 댐보다 약간 많은 254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샨샤댐은 이보다 거의 90배 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그런데 샨샤댐 상류 중 금사강 하구의 4개 댐만 합친 규모가 47,810메가와트입니다. 샨샤댐의 2.1배입니다.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우리나라 최초 핵발전소 원자로 한 기의 설비 용량이 587메가와트입니다. 거의 1억이죠. 이후 꾸준히 증가 2011년 개시한 신고리 1호기는 1000메가와트, 최신형인 2016년 개시한 신고리 3호기는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통상 원전 한 기의 기준을 1기가와트로 잡죠. 사천왕댐은 원전 48기 규모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 용량이 23.5기가와트니까 사천왕댐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초대형 댐이지만 중국 기준으로 1기가와트 원자로 한 기에 해당하는 이 1기가와트 미만은 중소형 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장강 수계에 건설된 1기가와트 이상 규모 댐만 37개입니다. 이 댐만 합쳐도 유연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인 134.5기가와트보다 12.5기가와트, 원전 12기가 많습니다. 대형 댐이 이렇게 많은데도 홍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황하의 12배, 우리 한강의 약 50배 가까운 엄청난 유량 때문인데요.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샨샤댐 붕괴설은 무지와 저주, 그리고 수익을 노린 언론과 유튜버들이 만든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홍수 당시 최고 수위는 167.8m로 평소 관리하는 물높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위험 수위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홍수기 1차 관리선의 홍수위는 180.4m입니다. 댐을 건설하는 지형 특성상 중간지대의 1m 수위 상승과 상층부의 1m는 담수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도 모르고 수위별 담수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161m 위험수위, 고작 남은 수위 11m와 같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샨샤댐 붕괴 영향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댐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천왕 댐 중 최상류에 위치한 우둥더 댐이 이후 완전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샨샤댐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어탄 댐도 이후 완공되었습니다. 2020년 붕괴설 당시에도 위험 상황과 무관했던 샨샤댐에 에어백 2대가 추가된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 브리핑에도 있는데요.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의 정책 브리핑입니다. 올해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홍수 대응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댐을 통합 관리해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 61억 세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강수계에 건설된 대형, 초대형 댐들의 홍수 조절 유량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질비하게 늘어선 댐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샨샤댐 여러 기를 추가 건설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의 예고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고난도의 바이어탄 댐을 AI 기술 접목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죠. 세계 3위의 위성 기술과 이미 5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댐 통합 관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샨샤댐의 붕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추론에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형편없다거나 비리로 인한 공사 부실 등으로 잘 안 될 거라는 내용 등일 텐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과 기대는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과 참여 감사합니다.